예. 저기 돌아들어. 네, 이렇게 같이 앉는 게 오랜만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들께서 여야의 이 정말 가파른 대치 상황에 불안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성찰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정말 어렵게 원구성은 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임위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데가 상임위가 13군데고, 오늘 법사위가 겨우겨우 간사를 정해서, 법사위는 이제는 됐습니다만 법사위 빼고도 6군데가 간사 선임을 못했고, 심지어는 첫 회의조차 못한 데가 6군데 상임위가 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들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여야 모두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해야 합니다.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모자라서 저는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사 여야가 대치하는 쟁점은 서로 맞서더라도 각 상임위별로 다루어져야 할 민생 입법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은 국민의 비판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장이 되면서 정쟁 속에서도 민생 의제가 실종되지 않겠다, 이렇게 국민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22대 국회에 들어서 민생 의제, 민생 정치를 바라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기후특위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님들도 만난 적이 있고, 또 그리고 저출생 축소사회, 지역균형발전, 기업의 ESG, 그리고 국민안전을 위한 교통제도 개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발로 뛰는 여야 의원님들을 여러 차례 뵀는데, 제가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야 의원님들이 공히 이야기하는 게 국회 사정이 너무 나빠서 이렇게 참 자신 없게 이야기합니다.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되는 민생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디 여야 지도부께서 국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국회의 주요 의제로 전면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동을 통해서 여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두시고, 정말 각 당마다 고민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대립적인 쟁점과 별개로 민생 의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국회 운영이 본격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의 무한 반복으로 해서 여야 모두 빈손으로 돌아가는 정치가 아니고 국민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담아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여야 협의와 민생 국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22대 국회는 법을 준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었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국민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야채값도 오르고 도시가스, 전기료, 공공요금도 들썩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자그마치 10조 원입니다. 민생은 말 그대로 파탄 일보 직전입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국회는 개정 휴업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를 기대했던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잘 협의해서 뭔가를 합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한쪽이 계속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애초부터 협상이나 대화는 어렵습니다. 대화나 타협도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국회가 어렵사리 상임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돌아오겠다고 한 게 일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혹시 일을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우려합니다. 집권 여당인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을 향해 우르르 몰려가고 소리를 지르고 회의를 방해하고 또 개원식에 대통령 오지 마시라 요청해서 무산시키더니 이제는 의사일정 협의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전당대회를 하면서 막장 드라마 뺨치는 집안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집권여당의 모습인지 국민들 보기에 민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를 파행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이 산더미입니다. 소수당의 용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 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총선 민심에도 반하며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불법을 용인하고 때법에 끌려다니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 국회, 일하는 국회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국회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그 국회가 파행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은 일종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18일에 당장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를 열어주시고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 국민의힘도 국민 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파업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업무 방해하는 것을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 일하는지, 누가 일을 방해하는지 국민께서 다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국회로 빨리 돌아와 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랜만에 국회의장님 기대로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과 관련한 내용 등을 포함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회의가 듭니다.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님과 함께 언론인들과 이 자리에 하고 있는 자리에서 남의 당 전당대회를 관해서 정말 거친 언사를 하는 것이 과연 기본 도리에 맞는 것인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하자면은 저희들 민주당 전당대회 진행되는 모습에 관해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이런 것은 서로 지켜야 될 예의, 검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현상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원인 제공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법안들 함부로 일방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에 올려놓고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하자고 합니다.
본회의만 여야 합의라는 그럴듯한 명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의사일정 합의하자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상임위부터 그동안 우리 국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 여야 간의 협의, 논의, 수기,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진행해온 이런 상임위가 지금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절대 다수 의석의 힘만 믿고 다수결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임위 모습입니다. 우리가 민생 말씀하시는데 민생 법안들에 관해서 정말 일하고 싶은 당이 우리 국민의힘 집권 여당입니다.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만은 현재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등과 같은 수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정쟁적 요소만 가득한 법안들만 지금 밀어붙이고 그에 관한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유도하고 그리고 강행하려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얼마나 의사일정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을 덜먹이면서 하는 청원 청문회 강행, 검사 탄핵 추진 등등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21대까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정쟁을 통해서 민생 법안 그리고 관련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제가 자세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상병 관련 특검법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본회의 대정부 질문 예정된 날에 끼워넣기 식으로 특검법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정부 질문 있는 날에 쟁점이 되어 있는 법안 처리를 한 사례가 없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고 이것은 별도로 논의해서 의사일정을 잡자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병 일주기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반드시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7월 4일 날 강행 처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저히 위헌적 요소 등이 많아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제2요구를 7월 9일 날 국회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묵혀놓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젊은 장병의 정말 안타까운 순직이 정쟁으로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반증이다. 제가 다른 구체적인 사례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열거하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쌓아온 여야 간의 대화, 협의, 협상, 협치의 문화를 복원시키고 정말 국회가 여야 간에 함께 민생을 위해서 수기하고 논의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네, 참 쉽지 않군요. 뭐 제가 아까 모두 발언하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인데 이런 정쟁의 무한 반복으로 해서 여야 모두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치가 아니고 국민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담아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는 그런 지혜를 모으자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제 오늘 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비공개하죠. 네, 알겠습니다. 비공개로.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장님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했습니다. 결론은 민주당에서는 18일, 25일 본회의 개최를 희망했고
저희들은 아직 상정할 안건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대화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 국회의장님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단 함께 오찬 회동을 정례적으로 하기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드릴 말씀은 이게 답니다. 개원식 관련해서도 개원식은 여러 사정상 당분간은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7월 18일 본회의에 대해서 국회의장님 의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7월 18일, 7월 25일 민주당에서는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방송 3+1법이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상임위가 이제 가동되기 시작을 했는데 각 상임위를 통과하고 있는 민생 법안이 있다면 그 민생 법안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안건이 아직 없기 때문에 회의 개최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18일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아마 숙고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조만간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오늘 아침에 얘기하신 여야정 협의체에 연금개혁 관련된 부분 나왔나요? 오늘 다른 얘기는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좀 더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회동을 갖기로 했고요. 저번 6월 국회의 마지막 날에 최혜병 특검법 통과와 관련해서 그때 파행과 부딪힘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한 일주일 정도의 좀 냉각기를 가졌고 다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야 간의 협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협의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만나서 회동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뜻을 같이 모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